예, 장외 주식 바로 알기 오늘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만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대 시장도 열기가 뜨거운데 그러다 보니까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IPO 시장 흥행과 또 장외 시장에 대한 한 주간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장외 주식도 그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의 조정기를 멈추고 상승장을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지수 포인트가 최고를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도 263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유동성 자금들은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숙박 플랫폼이죠. 최강자죠. 야놀자가 드디어 2021년 상장에 도전합니다. 주관사를 선정했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솔젠트, 우리가 진단키트입니다. 현재 비상장 주식 가격 19,000원에서 18,000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솔젠트가 경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전 대표와 현 대표. 기본적으로 솔젠트의 최대 주주는 주주들입니다. 80% 가까이가 개인 주주들로 형성되어 있고 EDDC, 상장되어 있는 EDDC가 17%에서 한 20%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주주연합의 대표이사가 얼마 전 갑자기 경질됐죠. 상당히 회사가 어려울 때 그 개인 주들이 모여서 5년 전입니다. 5년 전, 아니 가까이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솔젠트는 적자 기업이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의 워킹 캐피탈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개인 주들이 연대해서 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살리고 그 당시에 투자 들어온 EDDC가 17%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주주가 되었고 동시에 개인연합체와 EDDC가 각각의 공동대표로서 솔젠트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 주주연합체 대표가 갑자기 사임되면서 분쟁에 휘말려 있고 현재 전체 주주가 80%를 있는 상태에서 현 경영진들이 새로운 제3자 배정이라든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은 3,000원 또는 4,000원입니다. 현재 시장가가 19,000원이기 때문에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 지정을 한 상태에서 소송전이 돌입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 이겨든 아무튼 솔젠트의 긴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세 번째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요즘 백신이 정말 온 나라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느 나라가 많은 백신들을 확보할 것인가?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120만 원짜리 주식이 한 주 만에 180만 원을 돌파하고 230만 원까지 정확히 한 주 일주일 동안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지금 230만 원을 돌파했다. 최대의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백신에 대한 열망,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또다시 백신에 대한 열망, 백신에 대한 확보가 뜨거워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약하기로 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크게 주가를 움직여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이 장외 주식 형태를 보면 실적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기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조정기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보면서 주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 하락이다고 더 전체 좋은 건 아닙니다.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외 주식은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온 사람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하락이죠. 그래서 대형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니콘이면서도 대기업의 자회사들이 상당히 대형주로서 비상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앞서 말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NHN 투자증권가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내년 2021년도에 상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비상장 장에서 230만 원
아마 조만간에 10대1 감자를 10대1 액면분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10대1 액면분할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야놀자 앞서 말했죠. 야놀자로 미래셋 대우와 삼성증권을 주가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뜻은 IPO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IPO를 검토했고 이 회사가 현재 시총 한 5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 투자로부터 한 2천억을 투자 수여를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회사의 상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가 돼 있는 회사냐 아니냐, 이것은 비상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2천억 가까이 외부로부터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의 엑시트 구조는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이 상당히 때문에 이미 주관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내년 2분기에 상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현재 또한 소카도 국내 유니콘 기업이죠. 우리 국내 최대 자동차 공업체입니다. 소카도 다수 증권사에다가 입찰 제한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뜻은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을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일 때 특히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시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1분기, 2분기부터 상당히 뜨겁게 대형 공모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기를 거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상승한 종이 바로 바디 프렌드입니다.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디 프렌드가 15,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15,000원을 돌파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바디 프렌드가 조만간에 임시지총을 합니다. 임시지총을 통해서 그동안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좀 단순화시킵니다. 기본적으로 BFH 홀딩스와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통해서 그간의 IPO의 걸림돌이었던 지배구조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면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8,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비상장 주식, 장기주식은 상당히 열악한 시장입니다. 작은 소식 하나에도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끔 작은 악재 소식 하나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눈여겨보면서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합병 소식이 도리어 호재로 작용하면서 15,000원을 돌파한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 메디스 5,860원 팔자, 사자 5,840원, 기준가 5,850원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상당히 강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 회사고요. LG CNS 정말 상당히 7만 원 저지선이 굳건합니다. 7만 원이 무너졌을 때 매수 요청을 드렸는데 현재 7만 4천 원 팔자, 사자 7만 3천 원, 기준가 7만 3,500원을 유지하고 크래프톤이 상당히 많이 밀렸죠. 우리가 170만 원대 크래프톤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135만 원까지 크래프톤이 밀렸습니다. 바로 이게 장애 주식입니다. 이만큼 무섭고 변동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애 주식은 조심 시작해야 됩니다. 현대 애면서부터 10만 원 넘어가서 단 한 번도 6개월 동안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1만 6천 원 팔자, 사자 11만 4천 원, 기준가 11만 5천 원을 지키고 있고 엔스렌이죠. 엔스렌이 7,700원에서 사자 7,500원, 현재가 7,600원, 한 1,000원 정도가 한 주간의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나도 140만 원 팔자, 130만 원 팔자, 사자 120만 원, 기준가 125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유지하면서 조정기에서 억눌려 있던 가장 큰 바디프렌드 상승이 눈여겨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종목은 바로 무신사입니다. 무슨 무를 파는 회사냐? 아닙니다. 배추 파는 것도 아니고요. 무신사는 간단합니다.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이게 바로 무신사입니다. 뜻이요. 저는 제가 옷을 살 때 저는 백화점에 가서 이 사이즈를 직접 재보고 입어보고 그렇습니다. 만져보고 촉감도 느껴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의 트렌드는 10대와 20대를 장악한 의료 플랫폼을 장악한 이 무신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자본금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100만 원입니다. 1억 5천 100만 원짜리에다가 올해 거래액이 얼마일까요?
1조 5천억입니다. 이 팩트입니다. 1조 5천억.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일까요? 460억. 매출액 2천억. 전체 매출액 기준에서 어떻게 되죠? 20%가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곧 당기 순이익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2012년에 정식 회사로 출범했는데 그러나 이 회사의 출발점은 2003년도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조만호 대표 18살이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신발 덕후죠. 신발을 너무너무 좋아한 조만호 대표는 신발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면 어디게? 블로그예요. 그게 커뮤니티죠. 소통하는 커뮤니티 시작한 회사가 바로 이 무신사입니다.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 사진을 올리고 옷을 올렸던 이 소년은 현재 시가총액 2조 3천억이 넘어가는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벤처기업의 성장성입니다. 우리가 무신사, 이 전혀 듣보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대와 20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의료 플랫폼 회사라는 것이죠. 이 회사가 보시면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조만호 대표가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한 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세카이어 캐피탈이죠. 작년에 2019년도에 2,300억을 투자했습니다. 2천억 정도 투자했고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을 2조 한 3천억으로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에 들어갔죠. 이 무신사가요. 이게 2천억 가까이 돈을 넣고 10%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다. 나머지 LB 인베스먼트, IMM 정말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투자로서. 유안타 인베스먼트, 그다음에 DSC 인베스먼트가 고작 1, 2% 갖고 있습니다. 누가 다 갖고 있죠? 18살의 덕후 신발에 덕후했던 조만호 대표가 77%를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업 가치 자체가 이렇게 높은 회사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사업이 되고 사업이 우리 일생활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16년도부터는 1,900억 출발합니다. 3천억, 4,500억, 9천억 거래액입니다. 올해 2020년 1조 5천억까지 달성하는 회사가 됩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저는 이걸 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되는 것은 거의 게임 회사와 가깝다.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낸다. 이유는 뭘까죠? 이게 바로 의류 시장의 백화점 플랫폼입니다. 우리 현대백화점 있죠? 또는 신세계백화점 입점 수수료가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냅니다. 그러나 무신사는 더 높습니다. 이게 약점이면서 또는 강점입니다. 보통 한 30%에서 높게는 32%까지 수수료를 매깁니다. 그래도 이 무신사에 입점하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백화점보다 요즘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냐? 바로 이 무신사에 입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 바로 현대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백화점보다 더 높은 입점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것, 그건 바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무신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같은 이 나이대 40대, 50대, 60대는 기본적으로 옷을 살 때 내가 만져보고 입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무신사는 온라인 쇼핑몰이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m 80에 몸무게 65kg, 팔 길이 몇, 이 정확히 그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 감동 서비스가 먹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무신사가 왜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너무 작은 블록에서 출발해서 1조 5천억 같은 건 바로 고객 감동 서비스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플랫폼의 시장에서 그 누구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조만호 대표가 이뤄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잡지책을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그게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패션 트렌드를 우리가 실은 요즘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이크로 트렌드가 뭡니까? 유행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게 유행수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무신사 변화가 빠르다는 거죠. 무신사가 앞서 말한 영업이익이 높은 이유는 재고율이 거의 2%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적정하게 겨울옷, 여름옷,
이런 옷들을 정확히 구입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패턴에 맞춰서 옷들을 구매해서 바로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저는 다른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온 고객은 무신사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사의 전략입니다. 무신사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문자가 옵니다. 무슨 문자요? 공짜 문자죠. 10,000원 티켓, 20,000원 티켓, 5,000원 티켓. 이런 끝없이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가 무신사를 현재 있게 만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지만 그래도 이 무신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일반인들에게 좀 낯선 그 회사 이름입니다. 무신사가. 그러나 일반 옷들을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스트리트, 길거리 패션이 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찌라든가 네이머 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버버리 이런 것들도 스트리트 패션을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성 만점인 시장에 그들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이제 길거리 패션이 주류를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주류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의 최강자가 바로 이 무신사입니다. 지금까지 설립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뤘고 적자가 단 한 번도 없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플랫폼 회사들이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이런 회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3대 시장을 봅니다. 공산품 시장은 쿠팡이 장악했습니다. 그죠? 거의. 그다음에 식품 누굽니까? 마켓컬리입니다. 그럼 의류 온라인은 누굴까요? 바로 이 무신사입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400억 넘는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무신사가 유일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확실한 매니아층이 있는 회사, 이 무신사를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